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7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자, 7회 강의는 전체적으로 우선 첫 번째로 상표법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속 이렇게 이런 거 위치를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항상 이걸 크게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어디 동네 마실 놀러 간 것처럼 위치를 잘 알고 계시면 이게 한눈에 자꾸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상표 등록 요건,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5단계라는 거를 계속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한 진짜 1차 기본 강의 때까지 포함하면 한 수십 번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아예 체화되도록 딱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 5단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거고요. 요게 계속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 상표법의 전체 구성입니다. 자, 우리 상표법에 우리 맨 처음에 상표의 정의 및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상표를 이제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A라고 표시하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죠. 출원, 신청하는 겁니다. 특허청에. 그래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절차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절차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시험 1차나 2차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체적인 등록 요건, 어떤 등록 요건이 돼야지만 우리 상표가 등록되는지, 이게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 요건이 내용이 많아서요. 기본 강의에서도 거의 전체 시간 중에 30-40% 이상을 여기에 할애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 걸로 꼭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도록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가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리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등록이고요.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어떤 요건을 만족해서 등록이 됐을 때 그런 힘이라고 했죠. 효력. 그래서 시간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지역적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이 중요하게 되고요. 효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모방하게 되면 침해가 생기게 되고, 그런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벌칙이 있겠죠. 또 그 외에 이제 상표를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상표 출원 중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심판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특허청에서 하게 되는 거고, 자, 이 심판에서 잘 안 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우리가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특허법원은 대전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만 상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다루게 되는데, 해외에서 상표를 진행하거나 또는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국내에 상표를 등록받고 싶은 경우에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는데, 이런 걸 실무적으로는 많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표법에서 공부할 때는 마드리드라는 제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표 전체 과정 중에 우리 아까 특허청에다가 서류를 내는 게 출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A라고 주로 표시를 한다고 했죠. 어플리케이션. 특허청에 서류 내는 거, 신청하는 걸 출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겠죠. 어떤 걸 심사해요? 등록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실체적인 것들을 심사하게 되고, 우리가 거절 이유가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등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걸 우리 변리사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절 이유가 있으면 대응을 하게 되는데 거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출원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출원이 우리가 이제 출원을 했죠. 그럼 출원 중에 거절 이유가 없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공고 제도가 있으면 한 일정 기간 2개월 동안 이거는 이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2개월 동안 이 다른 사람이 이거는 등록되지 말아야 돼 라면서 거절시켰으면 한다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개월인데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이게 30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개정이 됩니다. 현재는 2개월이고요. 자, 이걸 2026년 공부하시거나 그런 부분을 대비하실 때는 이걸 이제 30일로 바뀌게 됩니다. 출원 공부. 그래서 이게 이제 한 30일 정도 지나고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등록 결정이 됩니다. 등록 결정됐으면 최종적으로 등록된 건 아니고요. 요때 돈을 내야 됩니다. 특허청에다가. 그래서 이게 권리가 10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는데 10년 동안에 대한 어떤 비용을 내요. 그래서 특허청에다가 그런 등록 비용을 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고요. 등록이 됐을 때 권리가 발생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요게 이제 출원부터 등록이 이제 리지스트레이션 R이라고 표시한다고 했죠. 자, 요게 이제 한 1년 한 14개월부터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예전에는 1년 이내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길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걸 이제 줄이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 14개월, 18개월이고요. 이걸 빨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심사라고 해서 절차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 심사 제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우리의 과정 중에 우리가 상표의 정의 이런 것들 이제 상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 정도 할 거고요.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등록 요건을 이제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등록 요건. 그래서 등록 요건과 상표의 정의 이런 것들을 이제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전체 구성 중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상표를 이제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하게 되면 그렇죠?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경력 있고 이런 것들 교육을 받은 심사관들이 등록 요건이라는 게 이제 상표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표법이 237조까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규정인데 이걸 제가 5단계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자꾸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거 순서대로 자꾸 하려고 하시고요. 나중에 이게 계속 익숙해지면 이게 한 번에 파악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거는 상품부터 보셔야 됩니다. 상품. 상표법이니까 상표를 먼저 보시는 자꾸 그런 습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꼭 보셔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조는 이게 정의 규정입니다. 상표의 정의 규정이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3조가 사용의사라는 겁니다. 상표는 상표를 쓰거나 상표를 쓰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만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33조라는 게 있고요. 34조, 35조. 33조는 자타식별력, 34조는 부등록 사유, 35조는 선출원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차례차례 다 나중에 할 거니까 자꾸 이걸 눈에 익혀주십시오. 5단계. 자, 그럼 맨 처음부터 뭐부터 봐라? 상품의 명칭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어쨌든 상품부터 봐라. 그러면 이제 정의 규정과 사용 의사라는 거를 체크해야 되는데 정의 규정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 사용 의사라는 게 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품, 그 다음에 2조 정의 규정, 3조인데 3조의 법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주체적인 요건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냐? 상표를 지금 사용하는 자든지 아니면 지금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려는 자, 하려고 한다는 게 사용 어떤 의사가 있다는 거죠. 의지가 있고. 그래서 사용의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용의사가 있는 사람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용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게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상표법 예하에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법 규정 같은 것들 심사 기준에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암기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사용하려는 자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 있다. 그래서 사용의사다 기억하시면 돼요. 3조 특히 정확하게는 3조 1항 본문입니다. 여기 다만이라고 되면 이건 단서라고 했죠. 그래서 단서에는 뭐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이 사람들은 심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막 상표나 뭐 나중에 특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등록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내가 다 알고 자기가 막 뭐 그냥 쑥덕쑥덕 해가지고 등록받으니까 상속이나 유증 물려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상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사용의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3조 1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우리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상표법 전체 구성 중에 우리 등록 요건 5단계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록 요건 5단계. 우리가 입문 강의에서도 한 10번 이상 아마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뭐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등록 요건 5단계 상품, 정의 규정, 3조 사용의사, 33조, 34조, 35조. 금세 익숙해지겠죠? 번호가. 이게 이제 법 규정입니다. 2조, 3조, 33조, 34조, 35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또 볼 거니까 자꾸 눈여겨봐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의 명언, 불가능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예, 되지 않으면 내가 노력도 안 하고서는 막 그 변명만 하죠.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제 입문 강의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게 노력한다라고 봐주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뭐 특허라든지 민법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상표법 입문 강의 제가 이제 용어와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걸 쉽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용어 같은 것들 자꾸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기본 강의 들으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불가능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 강의 7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